서로 다를 수 있는 생각, 모두 좋을 수 있는 태도. 일하는 사람을 위한 비즈니스 캐주얼 토크 생각의 미감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북스톤 강기택 과장입니다. 오늘은 어느덧 10화 녹음이 시작되는 에피소드입니다. 귀한 두 분 모셨습니다. 수영의 즐거움을 전국에 퍼뜨리고 있는 레디투킥 운영하시는 양수현 대표님 모셨고요. 제가 아는 서울 사는 엔잡러 엄마 중에 가장 활발한 임지선 디렉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수현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의 재미를 전국을 넘어 전 세계로 알리고 싶은 레디투킥을 운영하고 있는 양수현이고요. 저는 6살 이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5살 아들 키우면서 여러 가지 사업과 일들을 병행하고 운영하고 진행하고 있는 엄마 임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잡러시지만 마지막에 이제 엄마 임지선이다라는 게 엄마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직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근데 퇴사가 안 돼. 힘들어. 죽어야 네. 죽어야 퇴사.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방금 얘기 소개를 하실 때도 병행하고 진행하고 뭐 기획하고 이렇게 다른 단원을 이제 병치해가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이제 엄마 임지선이라고 하신 거는 또 준비해 오신 멘트일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주제가 이제 사업하는 엄마들의 여름 휴가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아도 있고 이제 엄마로서의 자아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궁금해하시고 또 듣고 싶은 분들한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또 엄마 임지선의 자아를 또 많이 꺼내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되게 저는 두 분을 원래 이 녹음하기 전에도 사적으로 뵌 적도 있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특히 지선님이 오늘 의욕이 굉장히 높으시다. 뭔가를 좋은 걸 많이 공유하고 싶다. 내 그간의 어떤 몸에 녹여진 이런 시간과 공간과 경험들을 그런 의지 그런 의지가 있어서 너무 반가운 또 이 에피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믿습니다. 기대됩니다. 한번 네. 잘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사업하는 엄마가 되셨는데 엄마가 되기 전에도 사업을 하셨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수현님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엄마가 되고 나서 창업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고 그래픽 디자인, 뭐 브랜딩 디자인 같은 업무들을 10년 정도 소속을 가지고 네네, 뭐 에이전시나 스타트업에 있었던 그런 디자이너로서 이제 직업인을 했었었고 아이를 낳고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지금도 아마 그냥 뭔가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신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엄마가 된 기간이랑 거의 동일하신 거예요? 저희 회사 사업자 그 등록증 날짜가 아이랑 딱 1년 차이 나요. 그래서 아이 생일을 좀 맞추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 태명이 양송이었는데 그래서 영어로 그냥 머쉬룸이라고 진짜 해서 저희 회사 이름이 머쉬룸 컴퍼니예요. 그런 거구나. 네, 그래서 뭔가 아이를 낳고 일을 이제 육아휴직 들어가서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일은 좀 해야겠고 근데 약간 디자이너 특성상 조금 야근이 많은 편이고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다라는 아이와 생각도 함께 더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네네네 조금 유연하게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커리어의 전성기 같은 시기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남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당시에 들었어요. 그때 30 중반 정도였는데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육아휴직 하는 내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있던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였기도 해서 그런 고민 속에서 그래도 지금은 좀 창업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닉이었죠. 네네네. 유닉이라고 이제 미디어 스타트업이었는데 뭔가 문화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아쉽기도 했었고. 그렇겠네요. 그 대표님과도 왜 제가 사실 첫 번째 직원이었거든요.
유닉에서. 네, 그래서 저도 애정이 많고 대표님도 애정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게 맞나라는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땐 서로 좋은 것 같아요. 또 아직- 뭔가 유닉도 새로운 모먼트를 맞이하셨을 것 같고. 저는 수현님을 처음 이제 존재를 알게 된 게 고스미를 맞아요. 그래서 네. 수현님 나오셨지만 아직 맞아요. 고스미는 있으니까 또 맞아요. 유산은 남겨주시고 맞아요.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서우가 둘째예요. 그러네. 고슴맘이라고 하고 지금도 근데 저는 뉴욕을 계속 즐겨 보고 제가 있을 때는 앱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젠 앱도 생기고 해서 이렇게 가끔씩 보면 되게 감회가 새로워요. 근데 아마 제가 있었으면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유닉의 그거네요. 약간 그 바이올로지컬 맘, 그 이제 벌스맘. 야야. 출산하시고 맞아. 지금 이제 기르시는 분들이 또 맞아요. 양육하고 계시고. 맞아요. 하지만 또 맞아요. 유닉에 있었다면 레드투킥은 또 없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지선님은 사업하는 엄마가 되기 전에는 엄마이기 전에는 사업을 하셨었는지. 네, 저는 아이 낳기 전에도 지금 하는 일들이 그 비슷한 흐름으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녔던 적이 당연히 있었고, 회사를 다닌 거는 2010년대. 2010년대. 2010년대 근현대사가 브랜드 근현대사의 이제 초창기에, 그러니까 브랜딩이라는 이제 어떤 상업 기획과 전시 기획을 하는 저의 에이전시 사업자를 2016년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미술관에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국 원서동 쪽에 있는 아라리오 미술관이라고 있는데 이제 굴지의 이제 살인 미술관 중에 거의 이제 상위권에 드는 좋은 미술관인데 거기에 좋은 기회로 가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좀 나만의 기획을 좀 펼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사업자를 처음 냈는데 이제 사업자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주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가서 쫄래쫄래 가가지고 사업자 내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10년을 이제 막 진짜 넘어가는 이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업 기획, 전시 기획, 브랜드 기획, 뭐 콘텐츠 기획, 이제 기획자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엔잡러라고 소개드린 것처럼 공간 운영, 그다음에 뭐 카페랑 바도 운영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한옥 그 스테이를 디자인 한옥 스테이를 또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또 그 비즈니스를 좀 운영하는 것들이 있고 계속해서 좀 그런 기회를 좀 찾으면서 또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서 엔잡러 사업하는 엄마로서의 자아는 아이를 낳고 엄마라는 타이틀이 추가된 거지 그 전에는 계속 엔잡러이자 사업하는 임지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 1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부가세 신고 기간을 놓치셨나요? 그거가 진짜 그 놓칠 수 사업하는 있죠. 사람들이 초창기에 하는 실수. 초창기에 했어요. 다시 시작하자. 10년 됐으니까. 진짜 이게 잘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막 무슨 저 벌금 좀 놓치면은 근데 사실 벌금은 무조건 제때 내야 돼. 주차 딱지 벌금 늦게 내면은 감점이 되니까. 또. 더 그 가산세가 붙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세금 다 똑같은데 뭔가 내 편의를 봐줄 거라 생각했어. 누가요? 나라가 힘드니까 하루 정도인데 내가 막 100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낼 때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뭐 하겠어 했는데 10%가 더 붙어요. 하루만 해도 너무 크네요. 와. 그리고 계속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야 되고 제때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처음에 잘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막 뭐 이 통장에서 얼마 긁어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면 되겠다 했는데 하루가 지났어. 그랬더니 딱 내려 그러니까 10%가 더 붙은 거예요. 1.1가 된 거예요. 100만 원이다 하면 이제 110만 원 내야 되고 1000만 원이다 하면 1100만 원 내야 되는 어머, 거잖아요. 어머. 그래갖고 그때 막 그때는 되게 초창기에 크니까 그럼요. 액수가 크니까 막 깜짝 놀라면서 내고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과 그런 것들을 이제 지나면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자리를 많이 잡은 것 같다. 네. 했는데 또 내. 방심. 방심하지 말자. 아직 너 사업 아니야. 사업가라 방심하지 한번 좋은 마. 계기가 된 것 같다. 경종을 울린 경종을 거야. 울렸다. 네 맞아요. 다 조심하세요. 진짜 이거. 그럼에도 사실 이제 10년쯤 됐으면
프로젝트의 어떤 범위가 커졌거나 월드와이드해졌거나 이런 게 있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개인 사업자로서 쭉 가실 수 있는지. 그 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 규모는 다양해지고 더 커졌다가 저 같은 케이스한테는 좀 맞을 것 같아요. 물론 회사에 있으면 어느 회사 소속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죠. 대기업 소속이냐, 중소기업 소속이냐, 스타트업 소속이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속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 소속인 이제 지인들이나 그 일하는 친구들 보면은 다루는 예산 규모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는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이 타이틀, 이 명함이 주는 파워 무시 못하고 여기랑 이렇게 해봅시다 하면은 뭐 90% 오케이가 나는 99% 오케이가 나겠죠.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에서 일할 때도 사실은 그 좋은 사립미술관이었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작가들과 좋은 프로젝트, 좋은 전시들 다 같이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나오고 나서 내 이름으로 사업자 하면서 사업할 때는 어땠느냐 보면은 초반에는 정말 막 눈물이 막 진짜 울고 불고 막 거절당하고 막 100만 원에 막 그냥 막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런 거가 분명히 있죠.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업력이 여기서 붙고 나의 개인적인 경험치랑 능력치가 붙으면서 가속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생겨서 프로젝트를 다루는 규모도 많이 커져갔고, 정말 큰 뭐 젠틀몬스터랑 일했던 게 제일 그래도 좀 대중성 있게 큰 규모 아니었을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제가 공간 브랜딩이나 이런 기획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공사 규모까지 따와서 일을 해야 돼서 또 그런 면으로 보면은 제가 미술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그 이전에 제가 겪었던 규모와는 다른 규모, 다른 차원 이런 일들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내가 꾸준히 정진하고 사실 노력하면은 이런 그 업력의 가속도가 붙어서 충분히 그 소화할 수 있는 레벨이 된다면 누구나 그런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들은 확장되고 외연이 확장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구나 있지 않을까, 있으실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랬고. 그 일이 끊긴 적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겠네요. 중간중간에 끊긴 적은 있어. 막 그냥 한 번에 몰려서 할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잖아요. 저는 일 자체가 기획하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전시 기획이든 상업 기획이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물건을 파는 거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파는 일은 그 적게 주문이 들어와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이 들어왔을 때 일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있는 구조. 손님보다는 커스터머보다는 클라이언트가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일이 뭐 오버랩이 안 되거나 뭐 그 사이에 갭이 있거나 혹은 정말 없어가지고 뭐 몇 개월은 뭐 없거나 이런 적 꽤 있어요. 네, 있죠. 너무 좋은 시간, 최고의 시간. 그때 놀아야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아,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처음에 그랬다 하면은 왜 울어? 울 일이 없겠지. 근데 사람이 겪어보고 깨달은 것 같아. 맞아요. 예전에는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일이 없어? 맞아. 나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막 완전 업계에서 나가리? 막 이러면서 막 너무 걱정됐는데, 근데 일이 꼭 들어와. 절대 끊길 일은 없어. 그리고 되려 그 불안감에 잠식돼서 침대에 누워 있거나 집 밖으로 안 나가거나 사람들한테 요즘 뭐해? 나 요즘 일 없는데 그 말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안 만나고 말 안 하고 막 스토리도 안 올리고 막 이러면은 움츠러들면 더 줄어들어 일이. 그래서 그때 일이 조금 지금 없다? 그 말은 나에게 시간이 있다. 더 많은 것들을 인풋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시간. 만나고 더 막 약속 잡고 막 커피 마시고 나가서 막 밥도 먹고 그다음에 인스타 더 많이 하고 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쉬면서 휴가를 즐기면서 나를 또 홍보하는 시간, 그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쌓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제는 완벽하게 생각하고 전혀 불안하지 않고 너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팟캐스트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빨려 들어갔어요. 지금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아니 듀오로 가시거나. 디오로. 수현님은 회사 생활 적지 않게 하셨었는데 그리고 맞아요. 나올 때도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구성원들이나 그런 소속감도 다정하게 있으셨고 지금 직접 이제 대표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 특이점? 특이점? 차이점이라고 했을 때는 제 호흡대로 갈 수 있는 게 제일 좀 장점일 수도 있고 차별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호흡에 맞춰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조금 차별점인 것 같고, 근데 회사를 특히 유닛 같은 경우엔 사실 제가 너무 애정이 많았어서 사실 유닛과 지금 레이트킥은 제가 뭔가 저의 애정도나 뭐 제가 쏟는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은 좀 비슷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첫 직장은 에이전시였어요. 디자인 에이전시. 그리고 원래 저는 순수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어도비 툴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취직이 된 케이스예요. 되게 지금 생각하면 운이 좋죠. 그걸로 이제 제가 밥 벌어먹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뭔가 촬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디자인 에이전시 실장님한테 좀 스카우트. 이렇게 좋게 말하면 스카우트를 당한 나쁘게 케이스였어요. 말하면 뭐예요? 그냥 데려갔어. 하이제킹. 하이제킹. 네. 너 마음에 든다 가자. 맞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자아가 저한테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에이전시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막 되게 큰 브랜드들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저의 창의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미 그 글로벌 브랜드에서 다 잡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냥 그냥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냥 어떤 구색 정도만 맞춰도 되는 그리고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냥 제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 필요는 없는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대신 거기서 배운 것도 되게 많긴 하죠. 예를 들어 뭐 촬영장에서의 어떤 눈칫밥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걸어 모아가지고 창업할 때 쓰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는 편이고 지선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가 창업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냥 저에 대해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지, 그리고 저의 깜냥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깨닫게 됐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되게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어떤 태도는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 다 이해한다고는 사실 아직도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저렇게 저런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헤아려 보려고 맞아.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려니. 뭐 그럴 이유가 수도 있겠거니 막 이런 거. 뭔가 그래서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또 생기고 뭐 부모로서의 어떤 이해도 생기고 회사원으로서의 어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팀원들은 아마 지금 되게 피곤하겠다 뭐 이런 것도 왜 제가 직장생활 했었으니까 그러면 조금 이런 건 조금 내가 좀 개선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진짜 역지사지를 할 수 있게 되는 네네. 그리고 제가 창업도 했으니까 창업한 다른 어떤 사장님들은 지금 이렇겠구나 이래서 뭔가 힘드셨겠구나 같은 것들이 점점 제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좀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의 저의 삶에서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다음도 있을까요? 창업 다음에? 창업 다음에 일로서요. 네. 근데 저는 뭔가 프리랜서 혼자서 일을 한 적은 뭐 짧게는 있었지만 그걸 오래 가져가 본 적은 없긴 해요. 근데 저는 약간 팀이 맞는 사람이라고 제가 스스로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 누구라도 있어야 같이 점심도 좀 먹고 수다도 좀 떨고 커피도 마시고 이러면서 그게 좀 동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일의 규모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것들은 팀이 필요한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팀을 지금 꾸리게 된 건데 뭔가 이렇게 1인으로 하는 저희 남편도 사실 지금 1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TF로 팀원을 구하고 흩어지고 저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안 해봐서 그건 또 어떤 감각일지 좀 궁금해요. 그러네요. 두 분이 다르네요. 그 컨셉 자체, 네네네. 운영하는 컨셉 자체가. 네네네. 그러면 어쨌든 회사는 사실 회사라는 이름
그 자체처럼 사람이 모여서 사실 일을 하는 곳인데 사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진짜 개인 사업자로 등록은 돼 있어도 팀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맞아요, 진짜 맞아요. 홀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뭔가 이제 회사를 지금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아 나도 언젠가 내 걸 해볼까 내 사업을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자기 기본 성격 어떤 성정이 을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나는 그럼에도 혼자 하는 게 나아. 맞아요. 팀이 필요하다면 TF로 하는 게 낫고 아니 나는 평소에도 같이 이렇게 소규모라도 같이 이제 아웅다웅하면서 진행시켜 나갈 팀이 필요해라는 게 맞아요. 자기 성향에 맞아요. 팀이 필요 없는 사람인데 막 팀을 꾸리면 와장창 얼마나 되고 힘들겠어요. 그냥 내가 서로 힘들겠어요. 얼마나. 내가 차린 회사인데 내가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뭔가 약간 내가 이렇게 어울리고 민글하는 게 좀 편한지 아닌지도 그 팀의 규모에 되게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어떤 야망 같은 것들 어떤 야망? 뭔가 이거를 규모를 계속 키워야 하는 사람인 건지 그리고 그게 꼭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이 있어야 커지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 워낙 요즘은 직업의 형태가 진짜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와 보니까 더 그 다양성을 돈은 어디서든 벌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은 공감해. 되게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창업 시작할 때는 막 이러다가 이걸로 꼭 돈 나 다 퇴직금 다 이거 다 되는데. 날리고 막 이거 막 그럼 나 이제 취직도 안 될 것 같고 막 애도 있는데 맞아, 안 시켜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정말 세상이 더 다양하다라는 게 점점 좀 더 느껴지니까 오히려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사실 레디투킥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그게 아니어도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겠구나가 예를 들어서 어떤 포인트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거 저도 궁금해요. 뭐 예를 들어 브랜드를 해봤으니까 다른 브랜드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근데 그게 뭐 어떤 사람이랑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새로운 일은 언제든지 도모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게 생겼어요. 한번 그걸 해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건 일종의 자신감의 영역일까요? 아니면은 데이터? 아니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도 엄청 큰일 나지는 않는구나 라는 걸 한번 경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잘 될 거야는 아니지만 뭔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팀원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언제든지 레이투킹은 그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 힘들어진다거나 마음적으로 좀 힘들어진다거나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시 또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레디투킥이 너무 소중하고 하지만 꼭 레디투킥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갖게 돼요. 그래서 아니면 레디투킥 이 팀원들끼리 아예 다른 걸 해볼 수도 있고 오히려 이 구성원 그대로 가되 네네네네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아예 다른 저도 막 듣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게 자신감의 영역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 듣고 저도 이제 속으로 막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히 자신감도 이제 양 대표님의 자신감 이제 해봤으니까 어떤 자신감도 있는데 이게 사업을 해보니까 피봇이라고 하잖아요. 방향을 조금 이렇게 쉬프트를 하고 조금 돌려도 괜찮다. 이거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거 고수해가지고 이대로 해가지고 팔아야 되고 방향 바꾸면 안 되고 달라지면 소비자들이 뭐라고 할 것 같고가 초반의 생각이라면 막상 해보니까 남들이 크게 나한테 관심 없고 내가 뭘 해도 남을 해치지 않는다면 크게 잘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죠. 나에 대한 자신감 플러스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붙는 게 있어서 약간 피봇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피봇을 하고 조금 수정을 하고 방향 키를 조금 돌리면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은 저도 예전에 없었는데 좀 그 덧붙여진 어떤 자신감과 어떤 데이터의 영역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아이를 키우는 어떤 뭐 생활 양식이나 태도에서도 같이 이렇게 흡수가 되나요? 많이 흡수됐어요. 저는 MBTI가 ENTJ인데 되게 계획형인 J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하고 어렸을 때 별명이 이제 어설픈 완벽주의.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없어.
근데 그걸 몰랐던 거야.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플랜 B, C, D 막 하고 여행 정말요? 갈 때 막 엑셀로 만드는 사람 저거든요. 지금도 엄청 그러세요? 좀 준비는 해요. 엑셀 말고 카톡창에 나에게로 보내는 편지처럼 나에게로 보내는 카톡이 거의 뭐 무슨 진짜요? 사장님과 오. 사장님 카톡 지령처럼 나에게 그냥 쫙 정리하고. 그냥 스스로가 에이전트가 돼버리는 그쵸. 거. 그래서 그런 편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이나 아이 낳기 전에는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다 쫙 계획하고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좀 실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아이 낳고 이거는 뭐 모두의 공통적인 얘기죠. 내 맘대로 안 된다. 맞아. 변수 천국, 변수 지옥. 그러니까 뭐 하나 내 맘대로 되는 게 없기 없을 때문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 누군가 억지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아이를 떠나서도 사람과 함께 할 때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으니까 어떤 변수를 받아들이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를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마음이 넓어지고 되게 클리셰 같은 표현이지만 정말 마음이 넓어지니까 생각이 확장되고 피봇해도 괜찮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흡수가 되더라.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아이가 없으니까 네. 결혼했지만 저는 네. 결혼하고 방금 말씀하신 거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그쵸. 없구나라고 느꼈는데 누군가와 함께 근데 하니까. 그거는 또 부모가 됐을 때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겠죠? 아,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아기가 있기 전에도 결혼한 상태만으로도 두 분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네 이걸 느끼셨었는지. 뭐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뭐 모먼트들이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근데 아이 그래도 낳고 느끼는 거랑은 그 차원이 차원이 다를 것 달라서 총각 한번 낳아봐. 진짜 정말 생겨봐. 한번 진짜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 아기도 계획하고 생긴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뭐야? 제일하면서요. 어설픈 완벽주의. 그러네. 아니 난 사랑의 즉흥적. 그런 로맨티스. 사랑은 달라. 사랑은 즉흥적인 게 완벽하니까. 이거 좋잖아. 역시 신혼 다르네. 작가님 같아. 어쨌든 이렇게 뭐 사업이든 육아든 정답이 없고 그럼 피벗을 해도 된다라는 그 개념이 그쵸. 들어오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텐데 그것도 이제 기준점들이 매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떤 그런 모토나 좌우명 같이 뭐 육아면 육아 혹은 사업이면 사업에 있어서 혹은 또 배우자로서 이제 배우자와의 어떤 갈등 해결이라든지 이럴 때 뭐 세우게 된 어떤 한마디나 문장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예전에 그림을 이제 입시 미술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젤 앞에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뒤에 나와서 봐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선생님들이 정말 맨날 했었어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이제 앞에 앉아서 그림 그리고 있을 때 뒤에 나와서 봐. 뒤에서 나와서 봐. 다시 보는 거구나. 멀리서 보는 거구나. 맞아요. 근데 그때는 학생 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실 때만 나와서 보고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생이 돼서 알바를 하게 됐어요. 미술학원 알바를. 그때 깨달았어요. 왜 선생님은 보통 뒤에 서 계시니까 뒤에 나와서 봐야 되는구나. 그걸 입시가 끝나고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저는 늘 되게 인생에서 좀 자주 생각하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아이랑 뭔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뭔가 사업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마음이 조급해지면 사실은 되게 하나에 꽂히면 공감 가네요. 그쵸. 뭔가에 되게 너무 집착하게 되고 그게 뭔가 되게 시야가 큰일이 날 것 좁아지고. 같고 시야가 좁아지고. 근데 뭔가 예를 들어 육아를 할 때도 서울랑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도 10년 뒤에 서울을 생각하거나 아예 어른이 돼버린 서울을 생각하면 지금 이게 사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 삐끗하면 초반에는 막 이 브랜드 이미지 다 망한 것 같고 고객님 CS 하나도 막 마음에 걸려가지고 막 입맛 떨어지고 막 나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때 뭔가 올바른 어떤 대처는 필요하지만 이거 하나에 너무 많이 나의 에너지와 심력을 쏟지 않아도 되는. 않고 뭔가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이게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오히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뒤로 나와서 보자를 되게 자주 생각해요. 뒤로 나와서 보자. 맞아. 너무 하나하나 다 저 너무 공감하면서 들었어요. 지선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저의 인생 가치관에 되게 많이 녹아져 있어서 그게 사업관이나 육아관에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른이 될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근데 그 시간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하나요? 안 해도 되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이들 키울 때 사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고 뭐 삼시세끼 밥 잘 주고 하면은 인간이니까 크잖아요. 근데 그리고 집 앞에 놀이터 가도 되는데 굳이 저 다른 동네 놀이터도 가보고 그다음에 물놀이 하고 싶으면은 동네 수영장도 가고 물놀이장 가면 되는데 바다도 가보고 다른 바다도 가보고 계곡도 가보고 깊은 계곡도 가보고 얕은 계곡도 가보고 저는 좀 굳이를 제 인생에 많이 녹여서 풀어내면 그때부터 제 삶의 시계가 느리게 가는 거를 느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어떤 것들을 해보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육아관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제 인생 혹은 사업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게 일할 때 내 앞에 주어진 거 지금 해야 되는 것만 하면은 사실 사업은 진짜 그러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잘 모르는 분한테 연락도 하고 같이 밥도 먹자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까지 감사 인사 표시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굳이 생각났는데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저한테 리턴 안 와도 그렇게 해보는 자세들 태도들이 제가 짧다면 사실 짧은 업력이지만 그러면서 많이 느꼈던 게 사업은 인간관계로 많이 이루어질 때가 사실 되게 많아서 그렇죠. 많은 부분을 확장시켜주고 저한테도 좋은 걸 제가 드리기도 하고 제가 또 좋은 걸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했을 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했을 때 필요한 것처럼 제가 행동했을 때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결과들과 시간들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일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혹은 아이를 키우는 어떤 육아 전반에서. 그래서 저는 제 인생 가치관이자 사업관, 육아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센텐스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소프트웨어나 툴이 계속 달라져도 좋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좋은 태도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나와서 보자 이런 되게 담백한 문장들로 갈무리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2달 전쯤이었나요? 네. 레디투킥 스위밍 클럽 맞아요. 도봉구 수영장에서 혼자 신청해서 갔다가 거기서 지선님을 되게 몇 년 만에 사실 뵀어요. 와. 지선님이랑 예전에 이제 같이 지인들이랑 자리하고 이렇게 막 재밌게 놀았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된 지선님도 오랜만에 뵙고 저도 이제 그 사이 또 결혼했고 근데 거기서 수영장에서 풀장 안에서 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오랜만에 본 거예요. 물론 인스타그램으로 온라인상에서 맞아요. 계속 생활을 보고 소통이 있었지만 맞아. 너무 반갑고 근데 그것을 필두로 해서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저도 이제 단연간의 어떤 행사에 뭐 초대받아서 가거나 제가 자진해서 구입해서 가거나 했을 때 이 브랜드의 어떤 행사인데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의 표정을 내가 본 적이 있는가? 라는 게 저는 되게 지금 말하면서 살짝 제가 봐도 좀 소름이 돋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되게 리스펙이 저절로 되는 부분이었고 실제로도 이거 나도 그리고 가족 단위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일부 행사에 갔었는데 맞아요. 보통 그런 분들은 뭐 저 같은 아기가 없는 차원에서는 사실 뭐 큰 어떤 행사장에 뭐 몰에 갔거나 뭐 이럴 때 보는데 완전히 그런 데서 그 수영복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이잖아요. 또 저 어른 똑같이 생긴 사람이랑 아기 똑같이 생긴 사람이랑 이렇게 다 이렇게 세트로 페어로 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게 되게 수현님 되게 행복한 순간이겠다 이게. 근데 이 순간에도 소비 유저로서 여기를 감각할 수 있어 되게 좋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한편으로 그 전에도 사실 제품을 구입하기도 했었고 제 예전에 책을 입점해 주시기도 맞아요. 했었었는데 아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이 펀더멘탈이 강하다라고 저는 되게 그때 느끼게 됐어요. 예, 그래서 되게 레벨이 다르다라고 솔직히 느끼게 됐고 이거는 사실 수영장에 막 몇만 명씩 경험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
소비자로서는 이런 걸 더 자주 해주시고 다양한 데서 해주시면 좋겠다. 더 코첼라 체감이 가고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일은 바쁘시겠지만 그게 되게 이걸 기획하고 실현한 것도 대박이기도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실 서울이었지만 도봉구에서 일요일 아침에 가까운 거리는 또 아니었는데 맞아요. 지역에 따라서 그 힘이 좀 놀라웠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지선님도 오랜만에 맞아요. 보게 됐는데 수현님 먼저 말하기보다 이제 지선님이 브랜드 디렉터로서 엄마로서도 그렇겠지만 레디투킥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내주신다면. 레디투킥은 나름 초반부터 팔로우하면서 봤던 브랜드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수영을 오래 했으니까 어떤 스위므웨어의 시장을 모르지는 않는 편인데 대형 브랜드들이 사실 거의 독식하고 장악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능성 웨어고 그리고 그 수영복은 좀 특이점이 있죠. 뭐 티셔츠 조금 핏이 별로여도 입을 수 있고 뭐 고를 수 있고 한데 수영복은 또 막상 입어보기 전에는 잘 모르는데 물 속에 들어간 그 느낌이지 그 전까지는 좀 잘 모르는 게 확실히 있는데 다 수영하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입어보고 물에까지 들어가서 경험해 볼 수 있는 피팅룸이 없어서 그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어떤 몇 개의 대형 브랜드들이 디자인하시고 제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디투킥은 어떻게 보면 수모로 사실은 이제 수영 모자로 한번 킬러 아이템이 한번 등장을 하면서 되게 많은 반향을 좀 일으켰잖아요 국내에서. 반향까지. 반향 맞죠? 반항. 수영장의 반항. 저 여자 모자 못 쓰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아이들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어린이들 특히 정말 그 귀여움을 한층 배가시키고 어른들도 모자가 좀 많이 킥인 게 있거든요. 수영하는 사람들 다 아는 머리만 보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전에 없던 그 디자인으로 그 세상에 등장해서 한국 시장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어떤 씬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수영장의 장면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 주셔가지고 되게 즐거워하면서 보는 거가 있고 이런 제품으로서 말고 브랜드로서도 재미있는 행보를 많이 하잖아요. 스위밍 클럽도 그렇고 뭔가 그 어떤 마켓에 나가더라도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거를 표현하는 표현력이 좀 남다르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이렇게 옮겨가서 보자면 대표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나 어떤 그 다가가는 애티튜드와 태도, 자기 브랜드를 사랑하고 그거를 말하려는 그 자세들이 굉장히 많이 와닿아서 소비자로서 그 다음에 어떤 브랜드 디렉팅을 하는 이 브랜드 업계의 사람으로서 되게 흥미롭게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한 작년 정도에 봤다고 생각하시지만 한 2년 전쯤에 제가 길 가다가 그 원서공원에서 갑자기 걸어가시는 걸 보고 차를 급정거를 하고 한 다음에 막 뛰어나와가지고 근데 나도 뭐라고 말할지 생각을 못하고 반가웠던 거야 그냥. 너무 내적 친밀감이 저 너무 집에 가고 많아져서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하고 뒤에 막 등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레디투킥 대표님이시죠? 이랬는데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너무 반갑고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자기가 저 차를 차에서 세워서 내린 줄 몰랐어요 그때. 지나가시는 길인 줄 알았어. 황급히 가가지고 굳이 그래도 그 한 번의 만남이 저를 그래도 또 잊지 않고 기억을 저는 좀 기억나요. 해주셨고, 되게 얼굴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 길에서 그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신 건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일상의 작은 균열. 네. 집에 가는 맞아. 길. 저 여자 뭐지? 그래서 한번 그 찾아가서 뵙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안국 여기 옮기시고 2년 전쯤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옮겼다 이런 얘기 주셔가지고 한번 갈게요. 뭐 여기 토토 빌딩인가? 로얄 빌딩인가? 가든타워. 다 나왔어. 그런 근데 줄 알았어요. 가든타워 한번 가겠다 막 이런 얘기도 나누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일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흥미로운 씬들을 많이 던지신 분 그리고 좀 제품적으로도 봤을 때 되게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하신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많이 보고 있죠.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봐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레디 투 킥이라고 했을 때 카피라이터적인 관점에서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다. 레디 투 킥이라는 게 그렇게 했는데 이런 활동들이 이제 계속 누적되고 보니까 이걸 이제 대체할 수가 없다. 하나가 딱 명사 형태가 된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제가 예전에 그렇게 느꼈던 게 기억이 나니까 저는 레디 투 킥 좀 어려운데 쉽진 않은데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쉽지 않은 활동들을 해 나가시는 게 접점이 딱 맞으니까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레디 투 킥의 그 킥이 아시겠지만 웃음소리의 킥이랑 그리고 이제 수영에서 발차기 하는 킥을 이제 결합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원래는 킥이라고 짓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뉴닉 때 브랜딩을 할 때 뉴닉이 한글로는 2글자인데 이게 알파벳이 조금 여러 개가 7개가 되니까 약간 디자인하기가 약간 조금 어려워서 뭔가 내 걸 이번에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단촐한 간결하게 하고 싶다 했는데 상표권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킥으로는 이미 너무 많이 뭐 캐릭터도 있고 뭐도 있고 브랜드도 많고 해서 아예 상표권 등록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상표권 때문에 이슈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셔서 근데 킥은 또 너무 하고 싶고 근데 저는 제가 수영을 특히 레이투킥을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제가 어려서부터 뭐 수영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제가 수영장 안에서 제가 자명을 되게 좋아하는데 자명을 할 때 늘 제가 약간 이렇게 웃고 있어요. 물 안에서 무서운데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저의 그런 게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전 제가 수영을 엄청 잘하지 않거든요. 뭔가 그리고 저는 잘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물이 되게 익숙하고 늘 수영은 되게 재밌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물이 되게 재밌는 거라는 것을 좀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그 킥이 되게 저한테는 좀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킥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은 킥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브랜드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레이투킥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됐고 그러고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는 아니니까 뭔가 봉제나 이런 것들이 좀 간결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좀 적고 이런 되게 현실적인 이유로 사실 수영 모자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수영 모자를 쓰기 보통 싫어하시고 그래서 그 페인 포인트를 조금 해결해 줘야겠다. 그래서 수영 모자 정도면 내가 처음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수영 모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수영 모자로 많이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점차적으로 수영복도 나오고 모래시가도 나오고 하는데 제품만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게 뭔가 재밌을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런 것만 하면 제가 재미가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고객분들한테 이건 수영은 되게 재밌는 거야 라고 계속 알리지만 제품으로 알리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택 같은 것도 카툰택이 있고 그리고 그 관 과장님이 태제로 이제 작가 활동을 하시는 그런 책도 수영 관련된 책도 저희가 큐레이션도 해서 판매도 하고 하지만 이게 뭔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고객들한테 이런 가치를 전달하는 게. 그래서 그러면 수영장에서 만나서 같이 놀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23년부터 스위밍 클럽이라는 거를 운영하게 된 거죠. 근데 제 꿈이 약간 수영장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페스티벌이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어서 락페 같은 데 가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페스티벌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레이투킥에서. 근데 그게 스위밍 클럽에서 뭔가 물 안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조금 해보는 페스티벌이면 좋겠다. 근데 이게 하루를 통대관을 하고 서울권에서 수영장을 찾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도봉구에서 이제 좋게 이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그렇게 타임테이블까지 만들면서 하게 된 거죠. 근데 보통 수영 브랜드들에서도 많이 그런 행사들을 하세요. 수영장 안에서 뭐 레이브라고 하나요? 레이브. 뭐 레이브 이렇게 노래도 레이브 파티. 네네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아니면 약간 아마추어 대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세요. 나이키 배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뭐 배럴 같은 데서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그래서 되게 고관 여자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수영 대회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뭔가 저 자체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경쟁적인 거 말고. 경쟁적인 거 말고 조금 수영장에서 다른 감각들을 좀 다양하게 느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오셨던 건 이제 1부였고 1부가 제일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왔었어요. 아. 키 제한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수영장 물 안에서 수영에 관련된 연극을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연극을 하게 된 건데 아무래도 이런 음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시행착오는 있었는데 다음에는 또 이런 뭔가 그거를 뭔가 이렇게 좀 해볼 수 있겠다. 좀 이렇게 개선해보는 어떤 걸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1부는 오히려 연령이 어떻게 보면 더 다양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오셨던 건. 그리고 2부는 아예 어린 아이와 부모 한 분이 와서 물을 이제 수영을 제대로 하기 전인 친구들이 와서 물을 좀 편하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히 팀을 나눠서 저희도 이제 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대회를 열는데 수영을 잘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고 뭐 운이 좋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꼭 운명 달리기처럼. 네, 맞아요. 그리고 저도 기분 안 나쁘고. 그리고 사실은 모두에게 상품이 다 비슷한 게 가고 그런 프로그램이었구나. 있었어요. 뒤쪽에. 맞아요. 그래서 3부가 사실 되게 웃겼어요. 근데 3부는 깊은 풀에서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키 제한을 두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까지 제한을 최대한 두지 말자라고 되게 많이 설득했고 그래서 이제 보험도 조금 더 안전한 걸로 들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커버하면 우리가 잘 케어하고 하면 된다. 근데 대신 조금 저는 그 제한이 없는 것이 레이투킥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연령이 다양하게 오는 또 수영 이런 프로그램은 없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뭔가 그런 모먼트가 사람들이 다 같이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저한테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제가 작년 가을에 되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뭐 체력도 딸리고 뭔가 멘탈도 좋지 않고 이럴 때 저한테 사실 올해 그 스위밍 클럽은 되게 필요했었어요. 이거를 계속 제가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명품백 산다고 생각하고 이 행사는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맘 같아선 사실 되게 자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되게 명품백 자주 사고 싶지. 맞아. 명품 행사. 나 이거 되게 필요한데 나에게 그런 뽕이 되게 필요한데 그리고 그런 시간이 저한테 되게 조금 뭔가 되게 확실히 도움이 됐어요. 완전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동력이 되고. 동력이 되고. 좋다. 그리고 그때 그 태재님이 막 다른 분들이 그렇게 행복해하시는 표정 같은 것들 보면서 저도 그래서 결국에 저 3부 때 울었잖아요. 마지막 인사하다가. 그래. 그런 걸 아니 그런 거 그 보람이 목격 맞아요. 그런 거 이거 없었던 장면이고. 맞아요. 그때 거의 300분 정도가 와주셨거든요. 그 마지막이요? 아니면 전체 다? 전체 다 전체 다 했을 때. 와. 근데 그게 전 너무 그날 진짜 지는 진짜 너무 빠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올 여름을 되게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많이 썼거든요. 회사 전체적으로. 근데 그게 저희를 그냥 이거를 여기에 있게끔 하는 완전 그런 실감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기 키우면 돈이 쑥쑥 나가는데 이렇게도 돈을 누군가는 벌고 있구나. 이 산업이 되게 다양하게 있었구나 세상에서. 그런 걸 체감하신 영역이 있다면 저는 제가 글쓰기 수업하니까 이제 애기 엄마 된 친구들, 애기 아빠 된 친구들이 애기들을 가르치라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두 분은 엄마가 되고 나서 이런 쪽으로 섹터가 있네? 라고 체감한 부분이 있다면? 있죠. 저는 사실 그간에 해왔던 일들이 좀 더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을 커스터머로 본 타겟층으로 본 일들을 많이 거의 주되게 해왔었고 지금도 그런 걸 많이 하는 거는 맞는데 확실히 엄마가 되고 나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한옥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인원 추가나 아니면은 몇 개월 미만의 아이가 올 경우에 무엇을 필요로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그 소비자의 구체적인 니즈가 정확히 와닿기 시작했고 이런 게 필요했는데 내가 준비 안 했구나. 내 사업을 이제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 확실히 알게 돼서 뭐 그 들으시는 분들은 특히 아이 육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기 의자, 아기 욕조, 그 다음에 뭐 조식을 준비할 때 식사를 준비할 때 뭐 포크나 그
어떤 그 전에는 막 엄청 멋있는 커틀러리 있었거든요. 말도 달라. 용어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커틀러리 쓰고 얘네는 아기 포크 있어요 이거거든요. 아기 그 숟가락이랑 그 포크 합쳐진 형태. 포카락. 네.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별도로 해드리고 음료도 뭐 미리 뭐 여쭤봐서 뭐 우유로 바꿔드릴까요? 이런 것들도 먼저 좀 배려하고 케어하게 되는 영역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내 사업에 녹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 사업이 아니더라도 좀 확장돼서 이런 영역으로도 말 그대로 사업해서 돈 벌 수 있는 이런 거 분명히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아직 아무한테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한 바는 없는데 제가 그 학원을 또 하나 학원을 운영하려고 경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거의 이제 그 막바지 단계에 온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어떤 걸 가르쳐요? 논술. 오. 저도 사실은 원장님. 저도 사실 글을 오래 썼고 제가 또 저 대학교를 수시 논술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논술과 글쓰기 뭐 당연히 저 이제 정치외교학과 또 학부 나왔으니까 글 쓰고 읽고 쓰고는 거의 그냥 인생에 그냥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읽고 쓰고 이제 말하기까지 덧붙여진 거죠. 그래갖고 그런 영역을 제가 되게 중요시하는 저의 코어 능력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나는 완전히 어떤 그 성인으로서의 굉장히 좀 수준 높은 고도화된 이런 그 읽고 쓰고를 갖고 있다라고만 저를 파악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 낳고 동화책 읽어주고 책 읽기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완전 교육하는 재밌는 거예요. 것까지도. 교육하는 것까지도. 그리고 그 세계에서 가르쳐 줘야 될 것들이 많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발전하는 것들이 사람으로서 대하는 거지. 내가 뭐 성인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 아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 그 영역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데 요즘 특히 어떤 AI 문해력 시대에 되게 필요한데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엔잡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죠. 수연님은 체감하고 계신 실제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근데 이거 엄마로서 약간 다른 건데 네. 그 제가 아는 이제 지인 언니의 유치원은 그 수저를 설거지를 해서 매일 보내야 된대요. 네. 그래서 누가요? 개인 수저를 챙겨야 되는 거죠. 저도. 유치원 때. 저희도. 근데 저도 어린이집 때는 그랬는데 지금 유치원은 안 그러는데 거기는 그런 서비스가 있대요. 그 설거지를 해주는 수저 설거지를 해주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그럼 유치원에서 그냥 그런 추가금을 내면 설거지 해드립니다, 뭐 이런 건가요? 근데 그런 서비스가 있대요. 그걸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서 그럼 그걸 세척하고 살균까지 해주는. 그 트래시 버스터즈라는 맞아요. 브랜드 회사 아실까요? 알아요. 요즘 처음 들어봐요. 페스티벌 하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 맞아요. 다회용 용기를 제공하고 대여하고 수거해서 가져간 다음에 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스티벌 하게 되거나 지자체 축제 하게 되면은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나요. 예전에 다 일회용품으로 했잖아요.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접시, 막 비닐 이렇게 쓰는데 일단 지자체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변화인데 일회용기 쓰지 말아라 이렇게 오니까 다회용기를 써야 되는데 다회용기는 당연히 쓰고 가져가서 세척하고 다시 써야 되는데 트래시 버스터즈라는 제가 거기 되게 오랫동안 팔로우 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정말 처음부터 봤거든요.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다 이 사업 아이템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니즈가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어떤 사기업의 행사까지도 그런 걸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규모도 많이 커지고 지원 사업 다 되시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회용기 업체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요 맥락인 거예요. 어차피 씻어서 제공해야 되는데 그 다회용 그 용기 사업하는 트래시 버스터즈 같은 사업체들도 브랜드들도 뭐 한 명이 일일이 씻는 그런 인간이 다 일일이 씻는 구조가 아니고 어차피 사용한 용기를 가져가서 씻고 다시 보내주고 쓰고 이런 구조여서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그 급식이잖아요. 급식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누군가가 했죠. 엄마들이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급식실에서 다 이제 하시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도 그 외주화가 하는 되더라.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잘 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구독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월 얼마로
해서 아이의 그 어떻게 보면 수저를 안 챙겨도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아예 아예. 근데 이제 유치원에서도 그걸 이제 챙기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아. 얘가 완전히 그냥 외주로 사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가 그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조금 크게 체감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체감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교복 매일 빨아야 되는 거의 매일 빨아야 되는데 아침에 안 빨았어. 런드리고가. 깜빡하고. 그리고 막 젖어 있어. 안 말랐어.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이거는 입고 벗어놓으면은 저절로 가져가서 다 빨고 다 말려서 오는 거야. 매일. 엄청 편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예를 들어 저희 때는 줄넘기도 부모들이 가르쳤잖아요. 아니면 뭐 언니 오빠들이 그럼 배우거나 동네가 순고가 또 계시나요 그러면? 뭐 순고가 뭐 자전거 배우는 것도 그렇고 줄넘기 학원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은 게 외주화되어 있다라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고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어떤 아이템이 나한테 맞을까를 계속 고민할 때 이게 처음에 이 육아를 하다 보면 되게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해보는 일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발명품들이 왜 똑같은 문제를 되게 디테일하게 쪼개가지고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육아를 하다 보면 그걸 해결해주는 것들이 이미 사실 다 되게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게 똑같이 어려웠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고 그래서 뭐 지금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그때는 되게 이거 있을까? 하고 검색하면 대부분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뭔가 아이 낳기 전에는 몰랐던 그런 쇼핑 아이템들 맞아. 같은 것들도 많고 서비스도 너무 많고 뭐 청소 서비스도 저는 많이 썼고 그리고 그런 시터 선생님 하원을 도와주시는 선생님도 어플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애착 관계나 이런 정서적인 형성 이외에 외주화가 가능한 부분들은 많이 외주화가 됐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아마 많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는 뭐 저희 엄마 생각하면 장 보는 것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뭐 마켓컬리나 쿠팡이 없었고 직접 손잡고 가서 네, 어디 어떻게든 계속 손 붙잡고 있어야 되고 맞아요. 막 시장에서 콩나물 길어버리고 사와라 이거 아니다 막 이런 거 맞아요. 하고 했는데 외주화가 많이 지금은 됐죠. 맞아요. 그런 거에서는 그런 거에서는 아마도 훨씬 수월해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사실 개선이 좀 안 된 부분 아니면은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거는 비단 엄마들뿐만 아니라 뭐 1인 가구나 다른 뭐 더 다인 가구에서도 그걸로 그 외주화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사거나 어떤 여유를 맞아요. 구입하는 것일 텐데 네. 그걸로 이제 두 분은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하실 수 있고 하는 거겠네요. 일하는 엄마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늘어났으니까 맞벌이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외주하는 것들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외주화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비슷하시겠지만 하게 되고 해야만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서비스에 뭐 크게 불만이 없죠. 되게 좋죠. 그쵸. 합당한 가치를 설거지 가지고 해주시는데. 그쵸. 뭐 그게 비싸다, 과하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서비스 퀄리티에 따라서. 그쵸. 뭐 어떤 분이 오시냐에 따라서 퀄리티는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요즘 피드백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오히려 아이가 조금 커서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그 한창 아이가 어릴 때는 청소도 주기적으로 그 청소 서비스를 통해서 오셨었고 그리고 시터 선생님도 계셨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막 비용이 적지는 않죠. 근데 저의 커리어를 이제 유지하려면 그리고 남편의 커리어를 유지하려면 그냥 요 구간 동안은 이 비용은 그냥 들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조부모님 도움을 아예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도 저희 아이가 방학이라서 저희 엄마네 집에 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가능하다면 최소한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싶고 왜냐면 죄송하기도 하고 이미 저 키우시는데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셨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외주화하는 게 저의 성격에도 조금 더 맞고 그리고 좀 편안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시터를 쓰는 비용과 내가 버는 비용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뭐 일은 하지만 그리고 분명 육아를 조금 떨어져서 봤을 때 조금 아이와 조금 멀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뭔가 좋은 시터분들도 되게 많고 뭔가 그런 시간이 각자에게 조금 필요한 그걸 버텨야 되는 시간 같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진짜 1, 2년은 있는 것 같고 저도 아이 안 낳은 친구들한테는 그냥 한 2년 죽었다고 생각하고 2년만 딱 지나면 맞아. 아이도 그 사이에 너무 많이 크고 너의 손길이 조금 덜 필요하고 그런 그 시간만 좀 버티면 아마 훨씬 더 수월할 거야 라고 말해주기는 해요. 인생 길게 보면 2년 되게 짧아요. 짧죠. 짧게 보면 길고. 길게 보면 짧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살짝 이제 지선님이 AI 시대의 문해력 이런 맞아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제 아이를 가르칠 때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제 뭐 사실 그냥 핸드폰이 등장하고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근데 이제는 AI까지 이제 등장해 버린. 진짜 저도 조카가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4살 이렇게 있는데 저희 친인 조카가 그림을 안 그리더라고요. 말로 하니까 진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디바이스에서 보면 네, 그래서 되게 근데 그림이 이제 사람이 그리는 것처럼 네. 이제 회화적이지 않고 굉장히 퓨전해요. 위에는 공룡이고 밑에는 뭐고 팔은 뭐 되게 상상력을 집약을 해버리는 거죠. 그 그림의 어떤 뭐랄까 맵시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는 진짜 그런 영역이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기도 하면서도 좀 무섭기도 하면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알아야 이거는 안 된다라든지 어떤 어른으로서의 양육자로서의 기준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맥락에서 그냥 AI 등장 자체가 두 분에게 사업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좀 기여하고 있는 게 이제 좋게 AI는 아날로그로 내가 그림을 그려보고 AI로 그림을 그리느냐랑 처음부터 AI로 그림 그리는 거를 하느냐랑은 진짜 다르거든요. 직장 생활을 해보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은 그 어떤 맥락, 매너, 자세, 그 다음에 그 전후 과정의 장점과 단점을 좀 깊이 알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림을 아예 안 그려보지는 않은 그 케이스겠지만 그냥 예를 들자면 그림을 그려보지 않고 자기 글을 직접 써보지 않고 AI로 혹은 자기가 코딩을 직접 해보지 않고 이걸로 처음부터 다 된다던데 라는 걸로 접근하면은 되게 얕고 넓지 않은 폭에서만 활동할 확률이 높을 거예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가 분명히 도움을 주는 것 같고 저도 AI 툴들 많이 쓰고 있고 한데 그 선을 뭐랄까 제가 그 권한을 팀장 이상급으로 안 줘요. 사원과 대리급의 그 일들만 시키고 그 이상은 제가 의식적으로 안 주려고 해요. 쉽죠. 한마디만 더 하면 어디까지도 할 수 있는데 내가 계속 일단 예전에 내가 해봤던 것들을 시키는 거이기 때문에 내가 위협을 느끼지 않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상의 내가 직접 투자해서 내 시간과 노력과 머리와 심력을 쏟아야 되는 일들은 AI를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일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외주화되는 영역은 좀 다르죠. 외주화되는 것들은 조금 더 그 허용 범위를 넓게 두고 사용하기는 하는데 일적으로나 육아하는 어떤 그런 사람과 사람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것을 처음에 감각을 주면 안 돼요. AI를 처음에 감각으로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이건 뭐 꼭 AI뿐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디자이너를 채용하거나 아니면은 디자이너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연차가 쌓이니까 뭐 포트폴리오 조언해주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림을 안 그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홍대 같은 곳에서 이제 그림을 안 보고 성적으로만 이제 입학을 하게 그쵸.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디자인의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뭐랄까 뭔가 좀 있어요. 구현이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뭔가 뭐 그냥 어떤 그런 미감 아니면 뭔가 뭐 구도감 아니면 뭔가 그런 볼륨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저는 솔직히 말하면 떨어진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런 뭔가 그러니까 디자인이 저는 아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려본 사람과
안 그려본 사람은 너무너무 다르고, 하지만 똑똑한 사람이 그림도 빨리 배운다는 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학교의 입학 시스템이 바뀐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어떤 훈련이 없는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면 그냥 그건 테스트로 끝나고 그 뒤로는 그냥 계속,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들의 포트폴리오가 조금 어느 시점부터는 약간 조금 뭔가 이렇게 어떤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게 느껴지고, 저도 AI를 쓰죠. 회사에서도 쓰고. 근데 아까 그 외주화 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걸 이제는 알잖아요. 살아봤으니까. 난 이거는 조금 남들보다 잘하지만 이거는 해도 안 돼 하는 것들이 저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AI의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근데 제가 굳이 잘하는 걸 뭐 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의 그런 교육에도 저는 남편이랑 큰 교육관이 막 어떤 가치가 있고 이렇진 않았는데, 그냥 영상을 보여주지 말자. 그거 하나가 되게 그거 하나만 있었어요. 영상을 미디어를 좀 어렸을 때 미디어를 보여주지 말자. 네. 그리고 TV가 원래부터 집에 없었었고,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으면 이거를 끄라고 싸울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조절하는 것이 어른도 힘든데 저도 SNS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아이들은 당연히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봐도 재밌는데. 근데 또 저도 이제 6살이 되니까 아예 안 보여주긴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그렇다고 당연하게 보여주지는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냥 우리가 아이한테 해주는 거 요 정도는 우리 해주자. 우리가 막 더 막 어떤 교육을 막 얘를 막 쫓아다녀서 뭘 해주진 않지만 그냥 그것만 좀 하자 했더니 그냥 되게 편안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별로 뭔가를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좋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냥 책 보게, 책은 그냥 얼마든지 더 사주고 그냥 못 읽어도 그냥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애가 할 게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요즘에 그런 걸 해요. 그 유치원 친구랑 같이 또또 북클럽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또또 북클럽. 북클럽. 근데 또또가 은근히 또라이와 대놓고 또라이. 그래서 약간 이 험난한 세상을 또라이 정신으로 이겨나가자. 근데 애들한테는 그냥 또 보고 싶고 또 읽고 싶은 북클럽이야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대단한 건 아니고 아이들이 그냥 그때그때 책을 골라와요. 근데 사실은 그 책이 그렇게 대단히 교육적이라던가 막 제가 엄청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그런 선택, 고른 책. 자기가 고른 책. 근데 그런 건 그냥 사실 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뭐 먹는 거라던가 아니면 어떤 유치한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런 책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계속 고르게끔 하고, 그리고 그게 왜 좋은지를 그래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친구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한번 하고, 그리고 어떤 날은 엄마가 고르기도 하고. 근데 그냥 책 한 번 읽고 그거에 관련된 활동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놀이터에서 놀고 끝날 때도 있는데, 뭔가 이런 거라도 조금 해주자 하면서 그런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할 때 막 뭔가 여행처럼 놀이처럼 막 휴가처럼 이렇게 이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과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럼 과일이라도 그럼 먹으면서 같이 읽자. 거기에 나온 과일을 같이 먹으면서 읽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이렇게 뭐 과자를 나눠서 먹는 어떤 책이면 실제로 진짜 과자를 나눠서 먹고 그날따라 집에 콩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우리 콩을 그럼 4개로 쪼개볼까? 그리고 그거 그냥 4개 4분의 1 콩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콩밥을 준비해야지 막 이러면 너무 힘들어지는데, 그냥 환경에서 그때그때 그냥 그런 거라도 해주자. 다른 거는 사실 뭐 바쁘기도 하고, 뭐 나도 사실 못 씻고 다니는데 그냥 씻고 밥 먹고 진짜 그런 거 하라는 것만 해도 사실은 버겁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정도만 해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그 뭔가 어떤 존재를 키운다라는 게 사실 그 콩 한 쪽 나눠 먹고 이런 거를 사실 저희 어른들끼리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그냥 재미로
하나가 있어서 우리도 근데 이제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런 걸 더 적극적으로 굳이 뭐 상상력이든 해보는 창의력이든 실제로 체감하게 해주는 실제로 우리도 콩한 쪽을 나눠보고 본 적은 없을 수도 있는데 나도 없을 처음일 수 수 있죠. 있는데 맞아요. 양육자로서 그게 되게 누군가를 기른다 키운다 되게 근데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막 엄청 키우는 느낌보다 뭔가 아이랑 그 놀고 아니면 뭐 공부할 게 있으면 뭐 예를 들어 구구단을 지금 매진 않죠? 근데 뭐 이구아나 한번 강산에 이구아나 오산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은 노래 이팔청춘. 그러니까 뭔가 그냥 막 억지로 해야 되는 교육은 사실 저도 너무 많이 받아봤고 근데 사실 그게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게 막 전부는 아니다. 전부는 아니고 그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었는데 모두가 다 해서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제가 좀 마음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해서 그냥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얼마 전에 제가 엄마 7명이랑 아이 7명이랑 백패킹을 갔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캠핑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리고 심지어 배멀미가 있어요. 음. 근데 투표를 했는데 다 섬을 고르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야지 뭐 하고서는 병원 가서 제일 센 멀미약 주세요 하고서는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죠. 근데 그런 게 엄마들이랑 아이들만 간 거예요? 네. 그럼 총 14명이서 14명이서 와. 그러니까 다 한 명씩만 데려갔나 봐요? 다 하나 있는 집이긴 했어요. 오케이. 근데 인천 이제 자월도에 딱 내리자마자 그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시는 순경분이 갑자기 멈추시더니 너무 걱정하면서 이 날씨에 애들 데리고 캠핑장에서 잔다고. 아빠도 없이. 그래가지고 어디 캠핑장이냐. 그래도 저희가 뭔 일 나면 연락드릴게요 다시 하고. 보내주시겠다. 왜냐면 다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애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도 그쵸. 엄마밖에 없고. 그냥 그런 그리고 펜션 이런 것도 아니고. 볼 일이 잘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막 다들 막 엄청 왜 애들이 짐을 많이 못 드니까 엄마들이 다 그 짐을 들고 있고. 근데 그러면서 애들이 사서 고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서 고생을 이제 진짜 해보면서 이게 진짜 돈 내고 하는 진짜 고생이구나라는. 근데 저는 이런 걸 할 때 요즘 되게 재밌다고 느껴져요. 아이랑 이런 걸 했을 때 완전히 애가 딱 각인이 되고. 맞아. 그냥 추억을 정말 정립하는 것 같고 기억을 확실히 하게 시간이 좀 느리게 가죠. 확실히 내 그 인생의 굳이 굳이 맞아요. 인생의 추억의 시간이 그때 좀 시계바늘이 좀 느리게 가. 맞아. 기억할 수 있게 가. 맞아. 엄마나 아빠 없이도 살 수 있구나. 그럼 그것도 중요해. 그럼 가능하지. 당연히. 그럼 아빠가 못 살 걸? 당연한 얘기라고.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여자들은 웬만하면 살아. 얘기 잠깐 한 대로 했는데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그룹을 볼 일이 그냥 섬이 맞아요. 아니더라도 이 도시에서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제 14명이 주변 함께 다니는 일 자체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 친구들 심지어 제 아는 언니는 제가 너무 걱정돼서 갑자기 밤에 그 자월도가 도대체 어디야 하고서는 찾아봤대요. 제 친한 언니는. 근데 그 언니는 캠핑을 다니는 언니인데도 불구하고 이 더위에 아이들이랑 맞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막 부랴부랴 선풍기도 사고 막 이제 근데 뭐 아무런 탈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그 아까 말씀하신 구지 같은 것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게 약간의 저는 저의 스타일에 맞는 것 같고 저도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재밌고 진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이가. 그러니까 가짜 교육 말고 진짜 좀 질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게 근데 학원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떤 교육을 해주시느냐에 따라 어떤 것을 하느냐여서 저도 너무 진짜 양 대표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 저도 사업을 하다 보면 출장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출장 갈 때 아이랑 대부분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해요.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거나 매일이 아니더라도 사무실에 같이 출근하는 거는 그런 거는 조금 쉽지 않은데 출장만큼은 꼭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어딘가에 가서 내가 일하는 그 엄마와 아빠가 일하는 그 순간과 태도와 어떤 말과 어떤 대화들이 오가는가를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 일한다라는 그
순간과 태도를 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출장 갈 때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모습을 떠나서라도 어딘가에 같이 가고 또 그 막 24시간 일하지 않으니까 그 전후 과정에 같이 하면서 일이 이제 여행으로 바뀌는 순간을 같이 경험하고 저에게도 너무 좋고 그래서 출장 갈 때 같이 여행 겸사 같이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힘든 것들도 뭐 육체적으로 좀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너무 좋은 추억이랑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직간접적으로 맞아, 배우고 그다음에 엄마도 너무 마음이 훨씬 행복하고. 놓이고 행복하고 되게 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업하다 보면은 이런 직장 다닐 때는 출장 갈 때 같이 가기 굉장히 어렵지만 맞아. 사업하는 엄마로서는 그거가 장점 아닌가. 그러네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이번 여름에 부산에서 신세계 백화점에서 팝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미팅을 어쨌건 부산이니까 1박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름 겸사겸사. 그러니까 봄쯤에 네,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럼 겸사겸사 어차피 기차표도 아직 너무 싸요. 한 2만 원이었나? 2만 원이면 같이 갈 수 아기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어차피 호텔도 잡아야 되고 음. 그러면 그 김에 한번 같이 가볼까? 하고서는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화점 MD님한테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근데 아이랑 하는 미팅은 자기도 처음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백도어도 다 같이 다니고 지하도 가보고 뭔가 창고도 가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가 일하는 걸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셔서 엄마 학교는 그래도 가끔 갔는데 아빠는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회사를 다니는 사람. 근데 뭔가 나중에 돼서 이제 아빠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빠가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이제 일을 이해하게 되는데 뭔가 저는 아이가 조금 자주 일하는 모습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엄마랑 같이 있지 않은 시간에 엄마가 어떻게 보내는지를 조금 상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아이 이제 가지고 아이 있으신 분들은 방학 때고 이럴 때면 그냥 같이 와요. 그럼 아이들끼리 놀고 있어요. 저희끼리 회의하고. 좋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도 편하고 왜냐면 저만 저희 아이를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저희는 레디투키 키즈 방학이 딱 되면 아예 서로 딱 공유해요. 호수 방학은 언제부터 언제, 서우는 언제부터 언제.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의 서로 조금 양해를 조금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좋은 문화네요. 좋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편하더라고요. 좋다. 저는 막 이제 양 대표님이랑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좀 다른 점이 이제 이 회사에는 팀원들이 있고 저는 1인 사업자 1인 대표 이제 약간 그 걸어다니는 기업 보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고정된 사무실에 고정된 팀원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클라이언트 베이스로 일을 많이 해서 제가 어디를 가야 되고 미팅도 해야 되고 또 내 사업체도 체크를 해야 되고 내 직원들이 물론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 충남 공주에 있는 한옥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상시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고 저랑 같은 사무실에서 이제 근무하거나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엔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그 운영하는 한옥 스테이에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서 매니저급이 그만두게 되면서 되게 중요한 시간을 커버해야 되는 업무와 근무해야 되는 시간 그 부분이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3에서 4개월 정도를 매주 공주에 갔어요. 헐. 근데 그리고 그때는 또 어떤 잡이 있었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브랜드 컨설팅이랑 사업 기획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리고 그 아침에 이제 한 6시쯤 일어나서 제 그런 다른 업무들 엔잡에 해당되는 다른 업무를 하고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 회사에서 그다음에 퇴근하고 또 제 일을 하고 주말에는 공주에 가고 이렇게 4개월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내 인생에 너무 즐거운 시간. 매일 갈 수 있으니까 같이. 네, 매주 공주 가는 그 여행 같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빨리 막 씻고 또 나가가지고 도착하면은 제가 막 해야 되는 일들 막 되게 굳은 일도 많아서 왜냐면 그때 해야 되는 직원이 없으니까 아침 조식도 제가 매주 만들고 게스트분들 막 조식도 다 대접하고
막 청소하는 것도 기본적인 거 세팅 막 다 하고 그러면서도 막 세금도 내야 되고 행정 업무도 하고 예약 CS도 하고 막 이런 것도 다 하면서 그런 걸 틈틈이 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남의 회사에 출근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전시 리뷰 써달라 아니면 글 써달라 기고한 글도 틈틈이 쓰고 진짜 촘촘하게 사는데 그 주말이 되면은 대려 그 내 사업체를 다 체크업하고 또 그런 걸 하는 거 그 일을 하러 가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이는 아직도 너무 귀엽게 엄마 오늘 한옥집 가?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한옥집 가면은 별거 막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내가 막 애를 봐줄 수가 없어도 거기서 돌 줍고 놀고 풀도 뽑고 저기 물 좀 줘 하면 막 식물 물도 주고 그리고 끝나면은 업무 끝나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숙소는 체크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빠져도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막 대천 해수욕장 막 가까운데 막 가고 대전도 성심당도 가고 막 어디도 가보고 막 이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하고 싶었던 말이 그런 출장이나 어떤 일을 이런저런 데를 다니면서 같이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음 먹고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워킹맘들의 어떤 워라밸을 사실 되게 부러워하는 것처럼 퇴근은 없지만 그렇지만 대신에 우리의 출장에 동행을 할 수 있다. 출장이 여행이 되고 그게 삶이 되고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조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사업하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고유한 장점 같아요. 내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들쭉날쭉하더라도 그 시간에 동행할 수 있다. 육아를 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거는 또 참 즐거운 장점 같더라고요. 이 휴가가 되는. 네. 그럼 사업하는 엄마랑 워킹맘은 조금의 다른 개념적 차이가 있겠네요. 좀 개념적 차이가 있다고 봐요. 보통 말하는 워킹맘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네. 출근할 네. 때 이제 그 가방 메고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네. 하원하고 네. 그러면 그 일하는 시간에는 아이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회사에 몸을 두고 네.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 시간은 어떤 노동자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만 기능하면 되니까 그런 차이 네. 워킹맘이라는 분들은 네. 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회사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런 걸 양해해 줄 수 있는 아니면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문화인 것과 그런 곳이 있고 전혀 그런 게 이해받지 못하는 곳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예를 들어 전자 같은 곳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엄청 근데 그래도 있겠죠. 왜냐면 다 같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데 뭔가 회사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한국에서는 사실은 아직 먼 그렇게 일이죠. 많지 않은 일이고 저희 남편은 지금은 사실 독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회사 다닐 때만 해도 그 회사는 굉장히 일을 좀 열심히 하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어서 아이를 가지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결혼조차도 많이 안 하시는 분위기였고 고올릭 분들이 많으시는 회사였던 거네요. 근데 거기서 그래서 남자로서는 첫 번째 육아휴직을 낸 케이스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근데 요즘 육아휴직 남자분들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회사가 있고 사실 그걸 아직도 수용하지 심리적으로, 못하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내 할 수는 있지만 나에게 있는 권한이지만 사실 차마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중요하죠. 네, 많아요.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어떤 데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도 아침에 그러니까 종종거리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게 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조금 저를 어렵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분명히 영향이 갈 거고 당연히 가고 제가 분명히 화를 낼 테고 아이에게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집과 사무실과 아이의 유치원이 다 이렇게 도보 이동권으로 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 교통의 통제도 별로 없는 그 정도에 가까운 곳으로 세팅을 한 되게 중요한 이유긴 하거든요. 그게 제가 아이랑 아침 시간을 생각하면 못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회사를 가는 것이. 그게 좀 저한테는 중요한 포인트라. 근데 아마 다른 엄마든 아빠든 그런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지금 너무 덥잖아요. 올해 네, 여름. 맞아요. 어떡해요. 얼마 전에 백패킹 다녀오셨다고도 했지만 올해
이제 무더위에는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맞아요. 덥지 않을 때 사우나에 가서 이제 몸을 이렇게 지지기도 하시지만 이제 가족 여행으로 여름 휴가 어떻게 플랜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멋쟁이 엄마들은 어떤 휴가를 보낼 건지. 막 그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그 좀 시원한 물가가 있는 데를 자주 가는 편이고 그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개가 다른 그 코스로 짜여지는데 혹은 그거를 이제 혼합하는 코스를 짜기도 하죠. 왜냐면 막 휴가를 하루는 휴가를 기니까. 가면 하루가 길고 휴가가 막 하루 막 이틀 딱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물가도 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나왔을 때는 어떤 실내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저 박물관 제가 이제 관 가는 걸 좋아해요. 관. 박물관, 미술관, 뭐 기념관, 그다음에 약간 문화 역사 유적지 이런 데 가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시원하잖아요 또. 그런데 시원하고 막 무료고 막 맞아. 하나도 안 비싸고 맞아. 막 화장실이랑 너무 잘 돼 있고 물도 막 정수기 막 다 있고 하니까 그래서 막 계곡을 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좋은 미술관이나 아니면 박물관을 찾아가서 그런 데도 한번 보고 둘러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온다던가 뭐 바다에 갔다가 그런다던가 그런 식으로 많이 어딘가를 가면은 그 휴가를 즐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좀 지극히 제 취향인 데만 가고 굳이 그렇게 안 갈 때도 있었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어떤 이런 그 실내와 실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균형 있게 짜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콘텐츠적인 면에서도 좋고 좋죠. 신체적으로도 무리나 밸런스가 부담 맞고. 없이 밸런스도 맞고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관을 잘 끼워 넣지 않은 분들은 한번 되게 좋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잘 안 가서 좀 어색한데 그런데 가는 거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아이랑 가면은 또 달라요. 되게 재밌어요. 즐길 거 아이는, 많고 또 나도 오랜만에 뭔가 되새김질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도 많고 좋더라고요. 저는 올해는 작년엔 사실 제가 보통 여름에는 늘 이 업상 좀 늘 바빠서 작년에는 남편이 아예 애를 데리고 스위스 심지어 제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저도 못 가본 저의 네. 친구 집에.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아이의 방학이 되게 긴 편이에요. 3주를 무조건 가정보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냥 남편이 어차피 서울에서 할 바에 그냥 가겠다 해가지고 가버렸어요. 와.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저는 막 팝업을 돌아다니면서 한창 서울에서- 성수기니까 네, 네, 한창 특히 그 맞아요. 그랬는데 올해는 약간 8월에는 외부 행사를 조금 줄여보자. 근데 이거는 그냥 사업적으로도 어차피 그때는 다 노니까 보통은 이제 7월까지 많이 준비를 하시는 편이니까 나도 8월에 좀 쉬어야겠다 해서 아이랑 지금 뭔가 한 2주 정도는 그냥 서울에서 일하고 뭔가 반반 남편이랑 막 바톤 터치하면서 그렇게 뭐 전시도 보고 공연도 보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고 다음 주에는 강릉이랑 제천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싱글일 때는 전 멀리 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추석 때 늘 추석을 끼고 연휴니까 되게 길게 가는 여행을 늘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베를린 가고 파리 가고 또 가봐야지. 또 도시 가야지. 또 뉴욕 가고 막 그렇게 유러피안.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걸 좋아했어요. 인종이 확 달라지는 진짜 느낌. 멀리 갔네. 진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멀리 갔네요. 늘 멀리 가고 네. 인종이 확 달라지는 그 느낌을 되게 좋아했는데 어. 지금 생각만 해도 약간 좀 피곤해요. 어. 그래서 그냥 지금 어떤 언제 계획을 갔다가 언제 와. 그리고 그 시차와 네 좋죠. 멀리 가면 좋긴 좋지. 근데 그럴 여유가 조금 없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크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냥 국내는 사실 뭐 그날 늦게 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안 되면은 뭐 취소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좀 여행을 하게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올해는 그냥 가볍게 강릉. 저희가 작년에도 강릉 한번 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강릉 한번 가자 해서 어떤 계획은 없어요. 그냥 늦잠을 자자. 최대한 잠을 좀 많이 자고 오자가 이번 강릉에서 늦잠을 자자. 강릉에서 늦잠을 자고 그냥 뭐 바다에서 놀고 어떤 큰 계획은 없는데 박물관 한번 찾아볼게요. 네.
강릉 저는 많을 것 같아요. 그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사업하는 엄마들이나 아니면은 휴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 휴가 일을 낼 수 있을 때 뭐 연차처럼 낼 수 있을 때 여름에는 일단 여름 한정 뭐가 좋냐면 일단 괜찮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아니면은 뭐 경찰 박물관도 있고 막 이런 거를 찾은 다음에 서울에서도 혹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지역명을 앞에 쓰고 물놀이터를 치세요 네이버에. 그러면은 분명 요즘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어딘가는 지자체 있죠. 물놀이터 사업이 또 되게 잘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이제 많이 구축되고 있는 상태여서 동대문에 어디를 간다 하면은 동대문 역사문화 이제 DDP를 갔다가 그리고 나서 동대문 물놀이터 쳐가지고 가까운 물놀이터를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종로구다 하면 종로구 뭐 많긴 하지만 뭐 민속박물관 갔다가 또 그 가까운 뭐 숭인동에 가가지고 뭐 물놀이터를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실내와 실내외를 이렇게 반복하는 여러 가지 코스를 어렵지 않게 가까이서 그다음에 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동대문구 갔다가 노원구 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채로운 것들이 의외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더라. 성인 기준에서는 조금 해가지고 안 갔던 것들이 아이를 키우면서는 또 다양하게 가보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은 더 좋아요. 왜냐면 시설 더 크고 더 한적하고 맞아. 완전 좋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예산이 많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디 갈 때 제천이나 강릉이나 아니면은 막 구례나 막 작은 소도시여도 좋고 소도시일수록 찾을 수 있는 매력이 많아서 멀리 갈 때는 또 멀리 가는 그 맥락에서 재미있는 것들 많이 해보실 수 있고 나는 너무 바쁘기도 하고 체력도 힘들어서 막 어디까지 가고 제주도도 힘든데 이러신 분들은 내 지역구 안에서도 안 가본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해볼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이제 어른 카페도 하나 끼워놓고 아이 맛집도 하나 넣고 아이 카페도 끼워놓고 이러면은 내가 안 가봤던 것들 해보는 게 사실 멀리 가서 하는 여행이랑 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다. 일하는 엄마, 그 다음에 또 사업하는 엄마들은 날들이 하나씩 비잖아요. 맨날 바쁘지가 않거든 또 슬프게도 가끔은 막 주문도 없고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쉬면 그쵸.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뭐 막 이제 여기까지 하죠 이러면 알겠습니다 이러고 내일 할 일 없네 이러면은 또 그럴 때 훌쩍훌쩍 떠나주고 그런 그 밸런스를 내 일과 삶의 밸런스도 그렇게 즐겁게 유지하시면은 불안함도 줄고 내 시간도 아이랑 이런 시간도 또 충분히 보낼 수 있고 그런 밸런스 맞춰가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이 오디오 콘텐츠에 되게 이런 에너지들이 할 수 있다, 밸런스 잘 맞출 수 있다 이런 에너지가 되게 좀 잘 담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런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다. 이 오디오 콘텐츠에 네. 혹시 이제 훗날 우리 아이가 지금의 나를 일하는 왜 이렇게 엄마, 울컥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엄마를 돌아봤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라고 말한다면 어떤 말로 들으면 좋을 것 같은지. 어떤 말이어도 사실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엄마들의 마음이 웬만하면은 다 아이한테 포용적이고 허용적이고 아이 자체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사실 되게 커서 막 이래야 좋을 것 같은데 저래야 좋을 것 같은 애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엄마들도 많이 만나보고 엄마로서 살아보니까 근데 엄마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있는 게 우리 엄마는 정말 즐거운 사람이었어. 눈물. 근데 나도 똑같은 말로 했어. 우리 엄마 진짜 웃겨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엄마 진짜 웃긴 사람이야 이런 거.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약간 마음이 울컥하는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엄마 정말 재밌고 아까 T라고 하지 않았어? Tears의 T인데요. 눈물 많은 Tears. 근데 아마 지선님의 이제 아드님은 엄마 즐거운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우리 엄마는 즐거운 사람이야 라고 현재형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맞아. 엄마 진짜 그때도 재밌고, 즐거울 것 같은데. 웃기고 그럼요. 즐거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이상으로 기억할까봐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 우리 엄마는 좀 심했어.
그런 지금이 나. 약간 과해. 엄마 좀 나이 빠져서. 드니까 낫다. 다행인 줄 알아. 우리 엄마 너 30대 때 봤잖아. 힘들다. 그러진 않겠지. 그것만 바래본다. 수현님은요?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아 우리 엄마 진짜 웃긴데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웃긴 사람이랑 계속 놀고 싶잖아요. 맞아. 어 맞아. 저도 어. 진짜 그래요. 맞아. 사람 본능이 다 그런 거야. 그럼요. 재밌는 사람이랑 같이 놀고 싶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웃음은. 맞아. 개그맨들이 꼭 미녀랑 결혼하는 것처럼. 맞아. 근데 저는 아이가 커도 개그맨들이랑 결혼하신 건가요? 요 정도? 네, 아우 정말. 네, 말씀 계속. 근데 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되게 웃긴 어떤 욕구 같은 게 있었는데 아이랑 그럴 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아이도 내가 계속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뭐 엄마 지루하고 말도 안 통하고 막 이런 거 말고 아 그래도 엄마랑 데이트하면 친구만큼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다 말할 수도 있고 편하게 말할 수도 있고 맞아. 좀 웃기고 엄마랑은 뭐 락페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존재면 너무 좋겠죠. 너무너무 맞아. 재밌어 해주면. 대표님이 수현님이 꼭 그런 페스티벌을 기획을 하셔서 우리가 다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유 뭐 갈 수 있지 뭐. 해볼게요. 아예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또 사업하는 엄마들은 이렇게 꼭 그 독려하고 이렇게 그 장려하는 것들이 사업하는 게 어렵지만 또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알아서 많이 장려하고 북돋아주고 나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지 할 때 많이 이렇게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멈추려고 할 때 푸시도 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이 사업하는 사람이자 엄마여서 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도 조금씩 담기고 이해 폭이 넓어진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그래서 조금 젊은 이제 후배들이나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거나 미혼이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막 낳으려고 하거나 낳았거나 그런 어쨌든 조금 후배 엄마들한테 많이 이렇게 그 좋은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해봐도 된다. 해봐라. 도전해보고 도전해도 실패해도 괜찮다. 이런 말도 되게 뻔한 말 같지만 가까이서 계속 해주면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런 말도 꼭 해주고 그다음에 엄마가 되어도 괜찮다. 엄마가 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용기를 많이 주려고 해요. 왜냐면 나 같은 사람도 엄마가 돼서 더 잘 됐어. 이런 말도 실제이기도 하고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일단 낳고 나면 또 돌이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뭐 넣을 수도 없고. 낙장 드리블이요. 그래서 그런 엄마이자 일하는 사람으로서 요즘에 즐겁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그런 나에게 만족합니다. 되게 그 즐겁다라는 것도 우리 어릴 때는 즐거운 생활 책도 있었잖아요. 네. 교과서적인 삶인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자녀분들이랑 사실 책을 읽는 부모님이랑 같이 책 읽는 시간 그런 것들이 사실 교육하면서는 특히 교육의 매체로서 책이 기능하기도 하는데 교감하는 매체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사실 더 한편으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가 책이랑 진짜 물리적으로 가까워진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아이를 양육할 때는 실제로 그렇죠. 책이 더 가까워졌죠. 아기 키우기 전보다. 근데 저는 이게 애기? 근데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저도 동화책의 재미 같은 것들을 이제 새삼 다시 잊고 있었던 어떤 재미들을 다시 익히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말씀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육아서를 읽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지혜들을 얻기 위해서 뭐 다양한 책들을 보거나 아니면 뭐 숨통을 좀 트이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사업에 필요한 거. 왜냐면 저도 사업이 처음이고 저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사례가 좀 다양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1인이든 프리랜서든 뭐 엄마든 아니면 그냥 싱글 여성이든 뭔가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사회에 존재해야 뭔가 점점 더 다양해질 수 있는데 약간 아직도 조금 뭔가 이렇게 획일화된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어떤 세상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 역시도 사실 지금 경험해 본 거는 딱 요 정도이니까 되게 더 다양한 사례들이 주변에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책이 될 때가 많죠.
주변에 진짜 바로 옆에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진짜 유난인 게 저희 조카 첫 조카 태어날 때 동생한테 여동생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공부를 해보고 싶고 동생도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걸요? 그 육아서? 육아서 같은 걸 제가 해서 진짜? 한 3권을 다양하게 이제 관점 부정적인 육아서 좀 비판적인 뭔가 엄마 되기 민낯 뭐 이런 책 그것도 좋은 책 이렇게 3개를 이제 사서 읽고 이제 막 보내주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뭐랄까 누군가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 할 때 배워야 돼. 그쵸. 더 배워야 잘하고 한다. 싶으니까 좀 피해를 줄이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은 다른 사업하는 엄마들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한번 뭐 그게 아기한테 좋은 동화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업할 때 엄마기도 하지만 이 책을 나는 도움 받았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뭐 북스톤 책으로 얘기하자면 저기 이제 포스터로도 있는데 실패를 통과한 일도 뭐 너무 재밌게 읽었었고 맞아. 저는 이나모리 가족 일본 경영가 책을 이나모리 가지오 이나모리 가족 그 되게 한 몇 년 전에 접하게 됐는데 그 뒤로는 그냥 제가 마음이 뒤숭숭할 때마다 꺼내 읽어봐요. 그 책들을 다 그냥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있고 그래서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 사업적으로 그리고 뭘지 잘 모를 때 그래서 읽어보면 그냥 본질에 대한 얘기인데 그 본질에 대한 얘기를 읽을 때마다 아 맞아 그냥 본질은 이런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 동화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제가 제목이 약간 헷갈려서 한번 검색해볼게요. 네 검색 찬스 지선님 있으세요? 네. 저는 그 갤러리 팩토리라고 서촌에 오랫동안 있었던 갤러리 팩토리에서 만든 책인데 자아 예술가 엄마라고 이 책도 저도 많이 있어요. 읽으신 책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맞아요. 판매량이나 아니면은 비치된 것들 이런 것들도 바이럴도 많이 됐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책을 한창 그 읽을 때가 제가 막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때 그때 좀 더 미술 업무들이 좀 더 많았을 때기도 하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항상 작가님들이랑 교류를 많이 하고 미술 업계에서 교류를 많이 하는데 미술 업계가 유독 조금 더 그 결혼이나 어떤 출산에 대해서 조금 더 거리감이 있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순수 미술 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음이 녹록치 않음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일에 집중하는 거에 있어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도 조금 있기도 하고 이건 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기로 택한 엄마됨을 택한 예술가들이 자신의 자아와 예술가라는 어떤 직업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엄마로서의 이 모든 세 가지를 잘 어우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잘 담아낸 책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민을 겪고 있고 겪었던 사람들의 수많은 그 고민들이 좀 더해지면서 큰 다음 세대에게 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책인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은 어떻게 엄마됨이 나의 업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나는 살았다. 그리고 그런 영향들을 나는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도 성장했다라는 말들이 그런 글들과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한테도 도움이 됐고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된 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맞아. 그리고 저게 아빠 예술 도감도 맞아요. 나왔어요 나중에.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아빠 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찾았어요. 네 검색에 성공하셨군요. 웅진 주니어에서 나온 엄마 도감이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이를 낳은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제 어쩌다 이걸 읽고 폭풍 눈물이 났던 그래서 이제 엄마가 처음 된 그리고 엄마가 뭔지에 대해서 아이의 시선으로 보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늘 볼 때마다 어떤 페이지에서 제가 그 울컥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출산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보면 맞아 이런 게 엄마지. 할 일 없이 그냥.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좋고 전 동화책이 좋은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동화책을 조금 더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봤었어요. 근데 뭔가 전집을 사기에는
꼭 전집을 사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워낙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방이 하나 있는데 달걀 책방이라고 거기가 연희동 쪽이거든요. 근데 달걀 책방이라고 어린이 서적을 큐레이션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시면 예약제긴 한데 가면 되게 좋은 책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런 것도 조금 해주셨어요. 이렇게 아이가 지금 취향이 뭐 어떤 건지 말씀해 드리면 뭔지 모르지만 택배로 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제가 그만큼 이렇게 계좌이체로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몇 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추천해 주셨던 방법은 아이랑 같이 서점으로 가서 애 하나 고르고 엄마 하나 고르고 그래서 그런 고르는 감각을 계속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러면서 동화책이 진짜 재밌는 게 많구나라는 거를 느껴서 저도 최근에는 교보문고 가면 우선은 동화책부터 한번 쑥 훑어보고 좋다. 저도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주말에만 집에 오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저녁이나 이럴 때 아버지가 오실 때 이제 버스 정류장에 가족들이 나가 있으면은 아버지가 거기서 내리면 그 앞에 책방이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항상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동생이랑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아무거나 고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아무거나 골라도 되는 거예요. 항상 뭐 막 그런 동화책 고를 때도 있지만 뭔지 몰라도 그냥 표지가 멋있어 보여서 굉장히 어릴 때거든요. 막 초등학교 2학년 전까지 살았던 때니까 유치원생 때 이럴 때 막 사전을 고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 그냥 어른 책 같은 거 막 이런 소설 막 고르기도 하고 막 전혀 상관없는 기능 기술서 막 이런 거 고르기도 하고 근데 아무거나 골라도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막 이거는 이거보다는 이거 이런 거 없으시고 언제든지 골라서 어떤 책이든 책만큼은 마음껏 사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아마 좋아하게 된 것도 그런 부분이 되게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네, 얘기 주신 것처럼 교보문고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너무 좋은 것 같고 달걀 책방 안 가봤지만 조금 작은 서점이나 책방에 가서 되려 눈높이가 한 번에 들어오는 이 시야에 한 번에 들어오는 데서 고르는 이 감각도 그 맛이 있죠. 너무 재밌고 좋을 것 같다. 또 이런 것도 그 다른 멋쟁이 엄마들의 여름 휴가에 책방 하나씩 이렇게 코스에 그러네요. 넣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맞아, 책은 진짜 너무 싼 것 같아요. 맞아, 가치에 비해서. 가치에 비해서. 이 가치. 지난번에 투자자 황준호 작가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를 다 씹어 먹으면 너무 싸게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책은 별로 안 아까운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사도 뭐 좋은 책 나쁜 책이 있을지는 잘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서 책은 진짜 나쁜 책 막 비트코인으로 100억 벌기 막 이런 거 같아. 지금 이렇게 벌 수 있나?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러니까 책을 산다라는 거에 이제 책을 직접 가서 고른다. 또 있는 거죠. 그거까지가 포함됐을 때 또 더 책은 더 가치가 높아지고 맞아요. 그렇겠다는 생각이 처음 드네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달걀책방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예를 들어 대형 서점에 갔을 때는 아무래도 베스트셀러가 계속 노출이 되고 아니면 아이 코너에 가면 계속 옆에 장난감 같은 것들이 사이사이에 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DP가 되어 무섭다, 있어요. 무서워. 그리고 애들이 근데 애들은 그게 당연히 더 재밌죠. 그리고 호감이 생기고 뭔가 갖고 싶고. 근데 그래도 그냥 저도 뭔가 교보문고를 계속 가는 그런 행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걸 그냥 당연하게 카페 가듯이 가는 그런 것들이 아이한테 뭔가 계속 좀 남지 않을까? 남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뭔가 필요할 때 우선은 서점 가서 한번 좀 찾아보는 거 그런 것들이 계속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명절 때 늘 할아버지 집에 가면 교보문고 봉투가 쫙 이렇게 있었어요. 문화상품권인가요? 근데 그게 다 아이마다
애들 그 손주마다 취향에 따라 진짜? 그런 거를 늘 이렇게 해줬는데 책을 다 책을 골라놓으신 사서. 거예요? 너무 좋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너무 근데 멋있다. 그게 엄청 비싼 책이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되게 얇은 화가의 그런 뭐지? 자서전? 그걸 또 다 직접 골라서 그러니까 큐레이션 해놓으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걸 그 애들마다 마음이. 다 다르게.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좋은 감각이었거든요.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어떤 기억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랑은 그 뭔가 교보문고를 갈 때마다 그런 게 저도 생각나요. 그래서 되게 광화문에 가면 늘 당연히 마치 물이라도 한 잔 마시러 가는 것처럼 가는 그런 게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좋다. 광화문 요즘 광장에 가면 바닥 분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책 여러분 거기 갔다 교보문고 한번 들려서 북스톤 책도 한번. 몸도 좀 말리고. 그렇게 책은 참 싼 것 같은 맞아. 그런 책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출판 시장 자체도 맞아요. 이 두 분은 사업하는 사업가의 관점으로서 이 출판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진짜 책은 너무 싸다고 느껴져요. 늘 어떻게 이게 이렇게 쌀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왜냐면 저도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 만들기 전보다 아무래도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 저는 김밥도 너무 싼 것 같거든요. 왜 똑같은 음식인데 왜 김밥은 쌀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감사히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도 늘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이게 나한테 주는 그런 것보다 훨씬 내가 값을 싸게 치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저는 팀 뭔가 워크숍을 할 때도 늘 책을 선물해요. 그래서 다 같이 똑같은 걸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하지 못하는 말을 이제 제가 이제 메신저로서도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북스톤 책도 2권이나 큐레이션 된 적이 있답니다. 근데 그런 걸 같이 읽었을 때 또 그런 그 서로 같이 뭔가 공감하는 것들이 생기고 같이 깨닫는 것들이 생겨서 저는 책이 사실 없어지진 않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어져봐야 소중한 걸 또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리 정보가 많은 시대라고 해도 그리고 그걸 한번 갈무리해서 그리고 저는 뭔가 이렇게 이북으로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종이를 되게 좋아하고 거기서 이렇게 빌리는 것도 그 연체도 사실 잘 못 맞추고 그냥 저는 늘 뭔가 물리적으로 내 옆에 있고 그냥 하나의 목차만 읽더라도 꺼내서 읽고 그냥 줄 막 치고 막 그러는 게 좀 더 저한테는 독서법이 맞거든요. 근데 그리고 좋잖아요. 얘가 너덜너덜해지면. 그래서 아마 근데 제가 책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필요하면 찾게 되어 있는구나라는 거를 책도 또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출판업은 읽어버릇하면 사라지면은 안 되죠. 근데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책만 내면 되는 시대는 갔다. 좋은 책을 어떻게 팔 것인가. 그 다음에 책만 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으로서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면 출판업도 사업이니까 정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는 사업이니까 출판업에 좋은 책을 기반으로 좋은 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가를 만들어내고 컨택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 다 너무 중요한 기본이지만 좀 새로운 사업적인 면모를 계속 시킹하고 그다음에 확장의 기회에 대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자꾸 기민하게 찾아봐야 되고 마치 굿즈 사업이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던 것처럼 그런 면모도 하나의 어떤 채널을 뚫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매김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북페어로서의 어떤 그냥 공간성을 띈 것들을 더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책은 오프라인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이북을 일단 제외하고 생각해 보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무언가 확장한 이런 사실은 오디오 콘텐츠도 혹은 콘텐츠 사업으로 충분히 갈 수 이미 잘하고 많이 하고 계시지만 콘텐츠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사업적인 면모를 사실은 잘 찾아보고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좋은 책을 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더 부지런히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고 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책을 계속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읽는 사람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고 만드는 사람들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거 만들었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더 다른 사업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거, 매출 올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면서 조응해 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산업이 자꾸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즐겁게 녹음 다 해주시다가 마지막에 또 이렇게 본업 쓴소리를. 모먼트로 진짜 듣고 사업은 정말 비즈니스는 정말 또 재밌는 제가 좋아하는 영역이어가지고 항상 매출과 이런 거 클라이언트들 많이 얘기하다 보면 매출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매출이 안 없을 수가 따라오면 없죠. 사실 소비자. 하고 싶은 걸 못 하죠. 클라이언트 커스터머 제일 중요한 사람들. 네. 네. 오늘 이 에피소드가 이 생각의 미감의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칠 것 잘했나? 같은데요. 네. 너무 진짜. 든든하고요. 18호 이제 두 자릿수에 이제 저희 컨텐츠도 이제 진입을 하는데 네. 그 두 자릿수의 시작을 열어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특히 이제 지금 저희가 평일 오후에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또 사업하는 분들로서 사업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제 양육자로서 양육의 시간도 이렇게 두 겹의 시간을 사실 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하게 진행을 했고 맞아, 애가 방학이라. 네, 진행을 했고 이번 에피소드 자체가 이제 여름 휴가 가시는 길에 또 들으시면서 좋은 영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녹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여름 즐겁게 잘 네.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레디투킥과 함께. 네, 레디투킥.com도 한번 들어와 봐주시고. 네. 제가 또 링크 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인스타도 링크 걸어주세요. 그럼요. 다행이다. 또 뭐가 어렵다고. 스토리만 올리지만. 네, 두 분 거 인스타그램 받아보시면 그것도 휴가나 휴가 아니더라도 그 일상의 어떤 맞아. 갈만한 아이와 함께 갈만한 스팟을 다 공유 받으실 수 있으니까 팔로우 맞습니다.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